어떤 순간 한 선수는 단지 공을 차는 존재가 아니라 수백만 마음의 자존심이 됩니다. LAFC와 샌디에이고의 그 경기, 수만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흥민은 마침내 미국 무대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의 데뷔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MLS 전체가 주목한 서사시의 첫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30분경 페널티 박스 안에서 손흥민이 쓰러지는 장면. 그 순간 경기장은 숨을 죽였고 모두가 심판의 휘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단호하게 경기를 계속하라고 손짓했고 수많은 눈과 카메라는 그 침묵의 이면을 응시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오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최대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로부터 믿을 수 없는 폭로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손흥민을 막고 LAFC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거대한 스포츠 도박 자금의 흐름이 얽혀 있었고 MLS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조직의 대부.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손흥민을 위해 그는 침묵의 법칙을 깼습니다. 누가 정의를 거래했는가? MLS를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한가?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이름이 알려지는 순간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제공한 정보는 미국 전역의 축구 팬들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눈을 MLS에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고백에 따르면 LAFC와 샌디에이고의 그 경기는 조작되었으며 심판은 손흥민의 찬스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면 MLS 역사상 최대의 스캔들이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지만 그를 둘러싼 전장은 그라운드 바깥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단편적이고 모호했지만 그 대부의 고백은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그 경기는 축구가 아니었다. 그라운드 위에서 뛰는 선수들은 단지 말판의 말일 뿐. 진짜 승패는 돈과 권력 그리고 어둠 속에서 철의 왕좌에 앉은 자들의 손끝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이 시점에서 침묵을 거두고 진실을 고백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손흥민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존경, 아니 숭배였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유럽의 정상에서 미국 땅을 밟기까지의 여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쓰게 될 새로운 전설의 서문을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손흥민이 쓰러지고 관중들이 숨을 죽인 채 휘슬을 기다리는 그 순간 심판의 무표정한 외면 속에서 그는 정의가 그라운드 위에서 매장되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한 마피아의 고백이 아니라 전 세계 축구 시스템을 향한 도전장이자 손흥민을 향한 충성의 증언이었습니다. 마피아에게 축구는 단지 스포츠가 아닙니다. 황금광산이며 전 세계 자본이 집결하는 거대한 도박판입니다. 그날 경기 전 수천만 달러가 LAFC의 승리에 걸려 있었고 수만 장의 베팅 티켓은 손흥민의 득점을 믿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에게 그 경기는 단순한 데뷔전이었지만 코사노스트라에게는 거대한 재정적 시나리오가 걸린 무대였습니다. 그렇기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막혀야 한다. LAFC는 패배해야 한다. 그리고 그림자 속 인물들은 거대한 돈을 챙기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장면으로 드러났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손흥민이 넘어지는 그 순간 미국인들은 경악했고 한국인들은 분노했으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이 장면 하나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 넘어진 한 걸음이 단순한 오심이 아닌 세계 축구계를 뒤흔들 거대한 진실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만약 심판이 단순한 희생양이라면 그에게 명령을 내린 진짜 권력자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왜 한 마피아의 대부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침묵의 법칙을 스스로 깼을까? 여기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주심부터 VAR에 이르기까지 전 심판진이 그렇게도 명백한 장면을 외면할 수 있었을까? 실수가 아니라면, 무능도 아니라면, 그들이 정말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볼 수 없도록 강요받은 것 아닐까? 그 답은 대부의 고백 속에 숨어 있습니다. 코사노스트라가 휘두른 것은 단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포를 거래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달러로 가득 찬 가방을 건넬 때 함께 따라오는 건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고 한마디였습니다. 시나리오대로 휘슬을 불어. 아니면 내 가족이 평생 휘슬 소리를 듣게 될 테니까. 주심 필립 드위치는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유럽의 작은 리그에서 편파 판정 의혹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인물이었고, 그런 인물은 조작이 가능한 심판으로 이상적인 타깃이었습니다. VAR 심판들과 보조 심판들 역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조종당했습니다. 돈, 빚, 혹은 절대 외부에 공개되어선 안 되는 개인적인 비밀. 그들은 누구보다 경기를 잘 봤지만 그 누구보다 눈을 감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넘어졌을 때 그 누구도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화면을 돌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는 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 섬뜩한 사실은 마피아가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기술까지 오염시켰다는 점입니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VAR이 이제는 오히려 조작된 결과를 정당화하는 무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대부는 말합니다. 우린 리그 전체를 살 필요가 없다. 화면 앞에 앉은 몇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자들만 있으면 정에 따윈 꺾기에 충분하지.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MLS 전체의 공정성과 존립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지금 손흥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MLS만의 추문이 아닙니다. 이는 세계 스포츠 역사 속 가장 어두운 페이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2006년 이탈리아 세리에 A를 뒤흔든 칼치오폴리 스캔들. 유벤투스를 포함한 거물 구단들이 심판 배정을 조작해 리그를 통째로 휘두른 사건. 2007년 NBA 심판팀 도나이가 승부를 조작해 스포츠의 공정성을 짓밟았던 충격. 그러나 이번 MLS의 사태는 그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글로벌 스타 손흥민의 데뷔전이라는 상징적인 순간에 그 어두운 손길이 침투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승부 조작이 아닌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믿음에 대한 정면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의 내부 고발이 외부로 새어나간 그 순간 전 세계는 반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런던, 도쿄에서 베를린까지 언론의 헤드라인은 일제히 마피아가 MLS에 침투했다 는 소식을 전했고, 유럽의 스포츠 채널들은 어떤 리그도 어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고 경고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곧 디지털 정의의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저스트 사선 해시태그는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차지했고, X 트위터에서 손흥민 관련 언급은 400% 폭증했습니다. 틱톡의 대형 계정들은 마피아의 세계에선 정의조차 매수된다 라는 문장을 삽입한 밈과 영상들을 쏟아냈고, 그 영상들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상업적 파장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의 유니폼은 미국과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연일 품절 사태. LAFC의 티켓 가격은 단 일주일 만에 2배 이상 급등. 방송사들은 손흥민이 출전한 경기의 시청률이 남미 슈퍼스타들이 나선 경기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역설적인 건 이겁니다. 불공정할수록 손흥민은 더욱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단지 뛰어난 테크니션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희생된 정의의 얼굴. 그 부당함 속에서 손흥민은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의 저항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축구에는 때때로 분노와 영감이 동시에 태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날 단 한마디의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기 후 심판을 바라보며 붉어진 눈으로 보내던 그 시선. 그것 하나로 수백만 팬들의 가슴에 정의의 불씨를 심었습니다. 스포츠 칼럼니스트들은 이 장면을 호날두가 정당한 골이 취소됐을 때 흘렸던 눈물, 메시가 불공정 판정에 분노해 경기장을 떠나던 순간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서 MLS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사과로는 모자랐습니다. 리그는 전례 없는 징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경기의 주심, 2명의 보조 심판, 그리고 VAR 판독팀까지 모두 출전 정지 처분. 공식 입장은 중대한 심판 실수였지만 세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휘슬 뒤엔 실수가 아닌 침묵 속에 명령이 있었다는 것. 그 징계는 결국 MLS가 이 어둠의 그림자를 묵인할 수 없다는 암묵적 고백이자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은 결코 한 경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휘슬은 손흥민을 단순한 축구 스타에서 정의의 상징, 시대의 아이콘으로 바꾸었습니다. 팬들은 이제 그를 득점 수나 어시스트 수치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공정에 맞서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킨 침묵의 저항자로 기억됩니다. 축구 역사상 그라운드를 넘어 이토록 상징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선수는 극히 드뭅니다. 손흥민은 이제 단지 경기장 안의 선수가 아니라 시대가 선택한 상징입니다. 반면 MLS에게 이 사건은 재앙이자 경고였습니다. 리오넬 메시, 손흥민, 세계 최고의 스타들을 영입하며 글로벌 무대로 도약하려 했던 리그는
단숨에 어둠의 세력이 침투 가능한 리그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5명의 심판에 대한 징계는 우리는 움직였다 는 제스처였지만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팬들은 이제 단순한 사과가 아닌 실질적인 개혁을 원합니다. 투명한 VAR 절차, 심판의 독립성과 윤리 강령, 철저하고 외부적인 감시 시스템. 이 세 가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MLS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질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경기는 정말 정당했을까? 도대체 몇 번이나 팔려 나간 경기였던 걸까? 이 사건은 미국 축구 전체의 뼈아픈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미국인들은 축구를 다른 종목들과 달리 더 깨끗하고 글로벌한 스포츠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코사노스트라의 대부가 밝힌 진실은 그 환상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축구는 어디에서든 정의의 손길로 보호받지 않으면 언제든 권력과 자본의 장난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지 축구의 위기가 아닙니다. 코사노스트라 내부에도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대부가 입을 열었다는 건 이 조직이 더 이상 철옹성이 아님을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자문합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나왔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진실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언젠가 이 거대한 어둠의 제국 전체가